중학생 홀로 유학 쭈야 82님이 올려주신 내용이에요. 안녕하세요, 세미님. 예전부터 유학에 관심이 있어서 쭉 봐왔었는데요. 큰아이가 최근 관심을 보여서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큰아이와 작은아이, 작은아이가 뇌병변 장애가 있으시다는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면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형편산 아이들을 동반하여 이민을 가고 싶은 마음이나 장애 아이를 데리고 해외를 나가서 사는 것이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 큰아이만 유학을 보내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 혼자 할 수 있을지도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도 잘 모르겠어서 도움을 구하고자 글을 올려봅니다. 현재 이제 첫째 아이는 중2 15살이고 직업은 회계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제가 이거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조기 유학 제도가 없어요. 그 조기 유학생을 위한 뭐 학생 비자 제도라던가 뭐 이런 게 잘 되어 있지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디 독일 유학원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뭐 독일 조기 유학 가능하니까 뭐 어디 등록하고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온라인에 찾아보면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의 편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아이가 정식으로 학생 비자를 받는다기보다는 일종의 입양을 보내는 방법이에요. 한국에 있는 엄마나 아빠가 양육권을 포기하고 독일에 있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한테 양육권을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남의 집 아이를 가끔 이제 뭐 아이가 아동 학대를 당했다던가 뭐 엄마 아빠가 뭐 지적 능력에 뭐 문제가 있다거나 옛날에 무슨 그 헐리우드 영화에 보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숀펜하고 뭐 어떤 굉장히 막 연기 잘하는 그 여배우가 어린아이 여배우가 나와가지고 했었던 영화도 있는데 I am Sam이었나 그게 뭐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이제 아빠가 이 아이를 잘 키울 것 같지가 않은 경우에는 그 아이를 사회복지기관이나 뭐 정부기관에서 얘를 뺏어서 다른 가정에 맡겨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제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양육권을 박탈하는 거예요. 아예 그 친부모의. 근데 내가 스스로 양육권을 포기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양육권을 포기하고 남의 집에 완전 입양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데 뭐 사실상 입양을 보내는 식으로 독일의 조기 유학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누가 우리 집 아이를 정말 친자식처럼 잘 돌봐주면서 할 것이냐, 공짜로 무료로 그걸 해줄 사람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1년에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뭐 요구하는 게 제가 알기로 뭐 하숙집 뭐 교민들이 이제 그걸로 먹고 사는 교민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은 뭐 얼마씩 뭐 자기네 하숙집에 뭐 한국 아이들을 뭐 키워서 자기가 뭐 명문대를 보내주겠다는 둥 뭐 그러면서 아이 하나당 뭐 최소 제 생각에 2, 3천만 원부터 시작하는 걸로 알아요. 그러면 그 비용을 들여서 그 아이를 남의 집에 사실상 입양을 보내면서 키우는 것이 가능하다. 근데 그 방법은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든 다 가능해요. 웬만한 선진국들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첫째를 보내서 아무튼 독일에서 조기 유학 시키고 독일어 공부 열심히 시켜서 뭐 독일 대학 진학시키고 뭐 회계사 시키고 하는 거 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엄마가 직접 데리고 와서 키우는 게 당연히 더 좋죠. 이제 여기 이제 이제 장애물이 둘째 작은 아이가 이제 뇌병변 장애가 있다고 하시는데 이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뇌병변 장애 정도면은 아마 독립적으로 생활이 쉽지 않은 경우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아이를 데리고 외국 가가지고 뭘 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셨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장애 아동을 가진 부모님들일수록 독일을 더 가야 돼요. 왜냐면은 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 중에서도 이런 장애 아동을 그 누가 직접 집으로 찾아와서 돌봐주고 뭐 해주고 하는 이 시스템이 독일만큼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없어요. 제가 이거 블로그에도 예전에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어떤
이거 빨리 찾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독일 장애. 예. 요 블로그 글을 장애 아동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 한번 참고해 보세요. 라는 글을 한번 읽어보시고, 요 DW, 도이체벨레의 다큐멘터리를 한번 보세요. 여기 가운데 있는 아이가 아쉽게도 어렸을 때 이제 자전거를 막 신나게 타다가 독일 아이들이 좀 과격하게 노는 편인데, 아무튼 뭐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전신 마비가 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이 아이를 돌보고 있는데, 근데 물론 쉽진 않아요. 쉽진 않은데 정부에서 정말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뭐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힘들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Living with an Extreme Disability라는 제목인데, 그렇게 정부에서 도와줌에도 불구하고 완벽할 수는 없어요. 사실 뭐 저희 집은 장애아를 키워본 경험이 없어서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쉽지는 않은데, 다만 이제 그런 분들이 저를 통해서 독일에서 영주권이나 뭐 이런 걸 시민권까지 받고 뭐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분들이 한국보다는 낫다 이거예요, 독일이. 왜냐면은 여러 가지 금전적인 지원 혜택도 있고, 누가 나라에서 뭐 이렇게 돌봐주는 뭐 전문 요양사 뭐 이런 분들, 장애 아동들을 돌봐주는 요양사도 보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 가지고 얘기하면 뭐 한도 끝도 없는데, 아무튼 쭈야82님 요 블로그 글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둘째하고 첫째를 다 데리고 독일로 이민을 물론 갈 수 있는 상황 조건이신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알려주신 내용만으로는. 하지만 어차피 첫째를 남의 집에 맡겨가지고 키우려면은 최소 1년에 2, 3천만 원 혹은 그보다 더 많은 자금을 들여야 되거든요. 더 많은 자금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투입될 자금이라면은 엄마, 큰아이, 작은아이까지 다 독일 영주권 시민권을 받을 수 있으면은, 특히 작은아이의 어떤 평생의 생존권 뭐 이런 거에 이런 걸 고려해 봤을 때 한국보다는 훨씬 유리할 거라는 거예요. 실제 저희 룩셈부르크 사는 동네에도 정말 아침 정확한 어떤 특정 시간에 형하고 동생이 산책을 다녀요. 저희 집 앞에. 그러니까 아마 형하고 동생이 아니라 아빠하고 어떤 아들하고. 근데 그 아들이 약간 이제 좀 장애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랑 맨날 눈 마주치면 인사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거 호주에 갔을 때부터 느꼈던 건데, 호주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룩셈부르크도 그렇고 한국보다 장애를 가진 분들이 길거리에 훨씬 더 많이 보여요. 한국은 장애를 가진 분들이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경우가 그나마 요새는 좀 늘어났는데, 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장애가 있는 분들은 집에 가둬놓고 키우지 밖으로 내놓고 키우는 경우들이 없었다고요. 근데 해외 선진국에 가보니까 왜 이렇게 외국에 있는 장애인들이 많은 거야? 뭐 휠체어 타는 사람, 뭐 이렇게 뭐 다운 증후군, 뭐 자폐, 뭐 여러 가지 별별 장애를 가진 분들이 길거리에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막 심지어 예전에 제가 대학원 호주에서 다닐 때도 그 대학원 내에 카페테리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으로 치면 학생식당에서 이거 치우고 뭐 일하고 하는 분들이 다 다운 증후군 장애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왜 장애 아이를 독일 같은 선진국으로 데려가서 키우는 것이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조금 더 알아보시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보신 다음에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아이만 보내야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양육권을 내가 포기하고 다른 집에 보내는 방법이 가능하기는 하다. 근데 그 비용이 모르긴 몰라도 1년에 최소 2천에서 3천만 원. 지금 환율도 안 좋고 그래서 2천만 원보다는 3천만 원, 심하게는 혹은 뭐 그 이상 비용을 생각을 하시기는 해야 될 거예요. 네.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